도매상도 의약품이 폐기되고 있고 약국도 약국 나름대로 또 폐기되고 있고 이 각자가 폐기되는 의약품만 서로 연결해주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안녕하세요. 류긴사이트 대표 가진웅입니다. 약올려는 도매와 약국을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000개의 도매와 24,000개의 약국이 존재합니다. 도매 한 곳당 평균 6개의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1대6의 거래 관계가 무려 4,000개나 존재하는 셈입니다. 약올려는 이렇게 파편화된 재고를 한 곳에 모아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약국을 연결하여 연간 폐기되는 의약품 3조 원을 절감하는 ESG 서비스입니다. 저는 국내 1등 제약사인 동아 ST에서 영업, 마케팅, 기획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정말 이런 실무적인 경험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매 유통에서 직접 창고 관리, 배송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의약품 유통 산업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너무 절실하게 실감을 하였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산업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창업 목표였습니다. 그것도 있고 뭐냐면 뭔가 저런 니즈가 확실히 있겠네요. 저희는 사실 플랫폼 상에서 공급자가 제약회사는 아니고 전부 도매였는데요. 향후 마일스톤 안에는 제약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협업은 가능한 상태라서 일단은 저희 쪽에 입점을 해서 비보존 제약이 단독으로 저희 몰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어쨌든 비보존 제약 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름다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현희 약사라고 하고요. 그 성북구 약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그 성북구 약사회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가진웅 대표님이 약올려라는 서비스를 소개하러 참석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개설 약사 입장에서 그 보통 약국에서 6개월 남은 약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약사별로 나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달이 발생하는 거의 10% 20%는 도매상에서 반품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그 고스란히 약국에 그거를 이제 손실을 보고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 도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저도 몰랐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병원 도매는 주로 병원을 거래하는 도매인데 100%는 병원에 공급을 하고 20-30%는 이제 약을 가지고 있는데 여유분으로 얘네들도 병원에 공급을 못하고 나면 나중에 뭐 유효기간 6개월 남은 약을 결국은 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쓸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가 대표님이 이제 병원 도매를 뭐 지난 3년 동안 700개를 모아가지고 그런 약들을 다 모은 거예요, 플랫폼에. 근데 이 약이 빈번하게 나가는 약이 6개월이 남았어도 소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가격인데 6개월 남은 걸 싫어하는 거죠. 도매도 페인 포인트가 해결되고 약국도 페인 포인트가 해결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딱 느껴가지고 그때 이 서비스는 동네 약국이 쓰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걸 그때 느꼈고, 심사역 입장에서도 이거는 투자하고 싶은 업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류긴사이트 대표 가진웅입니다. 전문의약품의 약국 거래 규모는 연간 20조 원으로 이 전문의약품 유통은 병원 도매와 일반 도매 투트랙으로 공급이 됩니다. 가 대표님이 한 12월 달에 스파크랩 4차 면접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동행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굉장히 도와줄 마음이 있었고 여차하면은 제가 같은 멤버다라고까지 소개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스파크랩에서는 팀이 아니면은 선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스파크랩의 IR 4차 IR에 가면서 코파운더처럼 이제 합류가 됐고 선정되고 나서
4개월 동안 16주 동안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결국 투자사 입장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 이 부분은 사실 대표자의 상상일 뿐이라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그게 얼마나 크냐,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멤버냐,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CFO 이현희 약사가 합류하고 저희 시장의 페인 포인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스파크랩에 공감할 수 있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스파크랩에 들어와가지고 막 주문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문 내역이 있고 이 고객들의 패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점점 주문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을 이제 파악해 내는 거죠. 거기서 찾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조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훅 만들고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하고 그러면서 딱 나갔는데 와, 옛날에 10개 방문하면 하나 가입할까 말까였는데 10군데 갔는데 막 5개, 6개 막 이렇게 가입하니까 진짜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그랬더니 또 스파크랩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10점짜리 시장이라 그런다. 여기서는 10군데 가면 9군데가 가입해야 된다. 왜냐, 8점짜리 시장 갔을 땐 전환율이 또 떨어질 거다. 나중에 4점짜리 시장 가면 다시 10명 중에 1명 가입할 거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혹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눈높이를 더 높여라. 훅을 개선하고 커스터머 디벨롭먼트는 계속 무한 반복이다. 언제까지? 이제 고객의 유형에서 보수적인 고객층까지 무한 반복이다. 그거를 그 과정을 직원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딱 그렇게 내리니까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정말 영업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구나. 저는 광진구에서 백향목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현고은 약사고요. 저희는 동네 약국이어서 환자분들이 되게 여러 군데 병원 처방전을 가져다 주세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신경 써서 가져다 주셨는데 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약을 주문을 해서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불용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는 약올려가 어떠한 도매나 이런 웹 몰보다 포인트 제도가 좋아요. 일단 포인트를 다양하게 쌓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쌓이는 것도 좀 쏠쏠하고 여기에서 사입하지 않은 것들도 나달 반품 해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약국 운영하면서 이 약 5달을 위해서 그 사입근 거 다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입근 거를 찾아서 보내도 100% 안 해주잖아요. 나는 3,000원은 될 줄 알고 보냈는데 1,500원만 된다든지. 그래서 대한약사의 반품을 기다렸더니 대한약사의 반품은 약사님들 해보셔서 다 알 거예요. 뭐 라벨 붙이고 입력하고 개수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어떤 데 건 해준다, 어떤 제약회사는 안 해준다, 어디는 뭐 100% 해준다, 어디는 뭐 50%만 해준다 하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이 나달 반품 되는 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용 재고가 많아지니까 이게 앞으로 돈 벌고 뒤로 새는 형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망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달 잘해주고 포인트 잘 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사님들한테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달 반품 잘 되고 포인트 잘 쌓이고 배송 제대로 오고 요 3가지만 있으면 도매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솔직히 의심을 하세요. 근데 폐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약올려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매해 주신 약사님 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판매돼서 돈이 돌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시고 약사님은 저희가 구매한 대가로 나달 반품 포인트를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폐계약이 생기면 전환 받으실 수 있어서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현장에 직접 방문을 드렸을 때도 많은 약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도매가 4,000개나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약사 창고에서 분명 도매로 의약품이 출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는 약이 없다는 품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매 구조를 통합하게 되면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도매가 가지고 있는 약이 적시에 약국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